자, 사실 뭐 두 가지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이 건에 비하면 해발의 피죠. 요즘 우리를 가장 핫하게 만들고 있는 이슈는 대통령 김건희에 대한 스스로의 자백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인터뷰가 있을 줄 알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알았어요? 네. 난 늘 주장했잖아. 이 실체는 김건희고 김건희는 반드시 정치 일선에 나온다. 어떤 인터뷰,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어제 서울의 소리 관련된 뉴스 브리핑 한번 보겠습니다. 네, 서울의 소리가 김건희와 최재형 목사가 대화하는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지난 9월 13일에 촬영된 영상이고 28분 정도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대부분 김건희가 말했는데요. 뭐 대화를 하면서 뭐 제가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라든지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니까 이런 식으로 본인이 마치 대통령인 것처럼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보수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니까 그들의 비위를 살짝 맞추는 건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국짐 소속으로 되긴 했지만 나 국짐 혐오해 뭐 이런 느낌인 거죠. 네. 그러니까 당을 뽀개버리겠다는 서방이나 힘을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 힘을 좀 빌려 쓰고 있지만 이거 다 없애야 될 세력이다라고 말하는 김건희나 우리나라의 VIP 둘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남북 문제도 내가 나서겠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대통령이야? 지가? 아니 뭐야? 예를 들어 얘가 만일에 아니겠지만 이재용이랑 만나서 면담을 했으면 반도체 강국 만드는 거 지가 나선다고 했을 놈이고요. 기본에 지금 있는 그 최 목사의 말하자면 그 주된 목적이 남북 통일 아니에요. 통일 남북 문제. 평화, 통일 문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통일 문제 상의에 오른 사람이기 때문에 남북 대화나 남북 평화도 통일도 내가 나서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굴 만나면 네. 무슨 일이든 지가 다 안다 그랬을 거예요. 맞춤형이지. 그렇지. 맞춤형. 그러니까 전지전능인 거야. 얘는 만나면. 나는 진짜 토 나오는 요 멘트. 대통령이 되면 국민들 생각을 먼저. 그래서 주가 조작을 하고 그래서 고속도로를 휘었어?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면 국민을 들쳐먹을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 거죠. 단어가 생략됐다. 그렇죠. 국민들을 등쳐먹고 뽑아먹을 생각을 먼저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짜 저는 듣는 사람으로서 네가 뭔데 그 더러운 입에 국민을 또 올려? 네가 너 주제! 생각이 그러면서 들더라고요. 제가 늘 얘기하던 정치 등장소도 자기 입으로 확인해 줬잖아요. 지금 있는 거 잠잠해지면 제가 직접 나서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 얘기를 나는 1년 반 전부터 했어. 얘는 기어 나온다고. 통일 문제 뭐 얘기하면서 하여튼 뭐 통일 운동도 뭐 내가 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좀 웃겨 이거. 아니 대통령도 아닌 사람이 이런 말을 뻔뻔하게 그냥 할 수 있다는 게 나 할 수 있어요? 뭐 못할 것 같아. 아니 윤석열이는 지금 뭐 버르장머리를 고친다는 둥 북한에 어쩌다는 대해서. 북한하고 지금 최악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사실상의 VIP 대통령인 김건희는 제가 나서면 해결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때 극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서 야 성렬아 좀 망쳐라 그런 건가? 다 망친 다음에 역시 우리 아저씨는 안 되겠죠. 내가 직접 나서는 게 낫겠죠. 그래서 제가 나탔습니다. 이러고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 만나갖고 부비부비하고 은근슬쩍 해갖고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그건 저기 김정은 위원장이 아무리 독재자지만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디오를 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응? 디오를 줘서 아니 이제 결국에 그 얘기를 좀 일찍 꺼냈는데 아무튼 300만 원짜리 디올 그 백 하나에 네. 이렇게까지 통일운동까지 같이 하게 됐어. 그 자기 본심 내지는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이런 오바질까지 한다는 것 그러니까. 자체가 너무 천박한 게, 왜 꼴랑 300이 넘어가? 아니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 큰일 하자고 했잖아. 목사님 저랑 앞으로 큰일 해요. 큰 백 가져오세요. 이런 의미인 거지. 에르메스 가져와요. 아니면 샤넬을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큰 걸로. 디올. 디올을 큰 걸로. 근데 디올은 어차피 비싼 브랜드가 아니라고 몇 번을 말씀드리는데 왜 이렇게 디올에 꽂혔는지 그럼 모르겠어요. 뭐가 제일 비싼 브랜드예요?
오늘 가방은 에르메스 쪽으로 가야 될 왜 거고요. 에르메스 가방이 네. 왜 이쁘지? 난 내 눈에는 하나도 안 이뻐 보이는데 내 눈이 삐어서 그런 거겠죠. 네. 예, 아무튼 아무튼 엄마는 버킨, 그러니까 에르메스고 딸내미는 디오르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디오르라고 하는 까르티에라고 하는 상표의 특징이 네. 업소녀들이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다라는 점을. 아 왜 그래요? 아니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나도 디올 좋아하는데 까르띠에 좋아하는 아니 근데 사람도 실제로 있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인터넷 검색을 해보셔도 알아요. 까르띠에하고 디올이 업소녀들, 샤넬 뭐 이런 것들이 업소녀들이 가장 선호하는 브랜드라는 거는 인터넷에 나와 있어요. 이게 애초부터 본인이 익숙한 거에 많이 봤던 거에 꽂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정도면 사실 뭐 용부인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민간인이라는 사람이 뭐 정부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내가 뭐 할 수 있다, 뭐 같이 하자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국정농단이고요. 근데 그리고 이런 국정농단을 하는 것 자체를 디오를 받으면서 했다는 것도 이 김영란법 위반이고 이 김영란법 위반은 또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당연한 거지. 마누라가 받는 거는 마누라가 받아도 남편이 책임져야 돼. 남편이 공직자고 마누라는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은 공직자가 받는데 그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탄핵 사유입니다. 근데 이제 한 편이 더 남았잖아요. 네. 뭐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르지만 남은 게 한 편이 더 있다 그러거든요. 오늘 뭐 나올 것 같아. 이것도 충격적이었는데 여기에 더 충격적인 거는 뭐가 원래 피날레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어? 원래 모든 게 마지막 피날레에서 다 끝나거든. 엔딩이 제일 중요하거든. 도대체 엔딩 때는 무슨 우리가 상상도 못할 추가 정보가 있겠느냐라는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뭐 악의적인 편집이 어쩌네 뭐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뭐 28분짜리를 줄여가지고 한 2분이나 이렇게 했을 때 말 자르고 뭐 했을 때 그거지. 일단 아니 가래 뱉는 거 다 잘랐대잖아. 그러니까 그 보시는 분들의 어떤 역겨움을 막아주기 위해서 제떨이에 가래 뱉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뺐대. 근데 아니 손님 앞에서 누가 가래를 아니 뱉어요? 도대체 아버지 뻘 된 사람한테 앞에서 아유 목사님 내가 앞으로 좀 큰일 좀 해보자니까 이거를 하는 미친년이 어디가 있냐고. 세상에. 그거를 보여주지. 너무 궁금한데 어떻게 했을지. 그 앞에서 진짜 했는지. 우리가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가래를 틀어줬어요. 그럼 이거 뭔가 좀 변태 같잖아. 가래 빼고라도 뭐 다른 거 뭐 충격적인 게 좀 더 있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아니 기본도 안 배웠어요. 그거 유치원에서 배우는 거잖아요. 사람이 앞에 있을 때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 가래 뱉는 거, 뭐 사타구니 긁는 거, 뭐 이런 거. 쩍벌하는 거. 윤석열 라이브 빵야 뭐 이런 거. 아무튼 이게 이게 지금 이 나라의 영부인 또는 실질적인 이 VIP1 대통령으로서 보여줘야 될 품격 따위는 이 완전 개나 줘버려인 상황인 거예요. 사실 근데 이거 보면 윤석열이 팔려야 됩니다. 근데 쪽팔리는 김건희가 건 이렇게 아니야. 하고 다니는데. 늘 그렇게 해서. 응? 늘 그렇게 해서 쪽팔리는 건 익숙하겠죠. 모르지 가래도 맛있다 그럴지. 근데 가래가 아니고 어리구젓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 근데 문제는 이 사안이 일어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이 보도 준비된다고 김건희한테 카톡을 날려줬던 시기가 윤석열이 혼자서 다운인가 10번지 찾아갔을 때, 영국. 그때랑 똑같이 시간대가 맞는다는 거예요. 이 뉴스버스 보도에 이게 있거든요. 네. 이게 오늘 나온 겁니다. 이 사건을 취재한 장인수 전 MBC 기자가 김건희랑 대통령실에 반론과 입장 또 추가 질문 사항을 전달을 했는데 그때 그 전달한 게 경과 김건희가 부산 엑스포 유치 전 해외 순방 중인 22일 오후 6시 30분 전후거든요. 카톡은 읽었는데 답변은 없었어요. 일단 확인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김건희와 대통령실은 이 디올백 사태를 처음 인지를 했고 답은 없었고 또 경에게도 당연히 보고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고 나서 국정원장이 날아갔던 이유가
그리고 김건희가 안 따라간 이유가 야 큰일 났다. 이거 터지면 큰일 나는데 도대체 정보 관리를 어떻게 한 거야? 라고 그 책임을 물어가지고 국정원장을 날린 거 아니냐까지도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다는 거지 추론적으로.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아니 순핵 총리가 있는데 그 부부가 있는데 왜 윤석열 혼자 갔지? 애초에 가려면 가는 거고. 윤석열만 갈 거면 부인이 안 나오죠 영접을 그렇지. 하러. 응. 그러니까 애초에는 부부가 같이 가는 걸로 스케줄이 돼 있는데 이게 터지니까 이 문제를 수습해야 되는 이제 절대절명의 순간이 온 거고 의전 담당도 없기도 하겠지만 아무튼 수행을 해갔던 비서들이 딴 거 신경 쓸 정황이 없었던 거지. 그 당시에 이 기사에 따르면은 뉴스버스 기사에 따르면 로이터 통신하고 데일리 메일 뭐 이런 데들은 순핵 총리의 부인 아크샤타 무르티 여사가 김건희 여사를 영접해서 관절을 안내할 계획이다라고 보도를 했대요. 근데 쌩까고 안 혼자 가버린 갔어. 거지. 혼자 갔어. 사진 찍을 기회까지 포기하고.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야. 아이씨 이거 터지면 내가 순방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작살날까 하면서 프랑스 가서도 공식 석상에 안 나타난 게 아씨 이 문제 어떻게 카바쳐야 되지? 최 목사한테 연락을 해봐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해갖고 뭐 저기 서울의 소리를 파묻어야 되나? 아마 온갖 종류의 어떤 상상과 짱구를 굴리고 있느라고 제대로 된 어떤 활동을 못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인수 기자가 요 문자를 보낸 거는 요거 현지 시각으로 10시 전후인데 근데 이 방문한 시각이 오후 4시 30분이에요. 그러니까 오전 10시에 그 문자를 받고 4시 30분, 오후 4시 30분 일정을 김건희가 안 간 겁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어디서 불렀는데 더군다나 이게 근데 왜 안 갔을까? 그 뻔뻔한 애가. 함부로 찍을 수 있는 그게 아닌데 이게 정신적으로 충격이 심했던 거지. 내가 명수한테 또 당한 거야? 이러면서 정신적으로 충격이 심했던 거야. 내가 이 명수를 갈아 마셔야지 이러면서 어떻게 이 문제를 수습할지를 갖고 연락에 이거를 주판을 땡기고 있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네. 충격 받나요? 김건희 같은 애도 그런 삶을 살아온 애도 충격이라는 걸 받나요? 아니 이제 더 많은 충격을 오만 사람들한테 강도가 받지. 다르긴 하겠지만 이걸 어떻게 뭉개고 갈까 하고 나름대로 이제 지네들끼리 짱구를 돌렸을 거 아니야. 그러면 똑같은 거야. 그 바이든으로 밀어붙이듯이 가래는 아니었고 어리굴젓이었다부터 시작해갖고 뇌물은 아니었고 돌려줄 거였다 등등. 이거 말도 안 되는. 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만들어갖고 이거 정리를 하겠죠. 그러던 와중에 새로운 변명거리로 올라온 게 북한의 소행이다. 네, 지금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근데 논리가 있어. 디올이라는 거지. 북한 김정은도 네. 디올을 좋아한다는 거야. 잠깐만요. 뭐야, 이게. 잠시 말도 안 되는 게 디올의 대표적인 애호가는 누구냐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인인 멜라니아 여사예요. 이번에 장례식에도 디올 회색 착장하고 나타났거든요. 디올의 대명사는 북한보다는 우리 생각에는 멜라니아를 먼저 떠올리거든요. 트럼프인가요, 그럼? 트럼프의 소행인가요? 뭐 어찌됐거나, 디올을 김정은도 애용을 하기 때문에, 네. 디올을 활용해가지고, 김건희 여사한테 이 북한을 자주 방문했던 미국 목사를 이용해가지고 작전을 꾸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들어가는 재반 비용들 전체를 북한이 공작금을 대줘가지고 서울의 소리에 대줘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일을 만들어서 북한이 꾸몄다라고 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스토리를 지금 국정원 주도하에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설득력이 없다. 국제정치평론가인 제가 한번 스토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어떻게든 바이든을 다시 꺾고 싶어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서 바이든의 외교는 하나도 성공을 하면 안 돼요. 게다가 바이든이 찰싹 붙어가지고 행동대장 노릇을 하는 이 윤석열 정권이 너무 눈에 까시고 꼴도 보기 싫을 거예요. 그래서 미국 측에서
한국인 목사를 이용해가지고 그렇지. 이런 식으로 일을 꾸몄다가 훨씬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근데 트럼프가 보냈든지 김정은이 보냈든지 간에 미국 국적의 최 목사는 디올을 가지고 이거를 했는데 디올을 많이 쓰는 사람이 김정은이거나 멜라니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죄가 없고 김건희는 아무 죄가 없고 활용당했을 뿐이고 그쪽이 작전을 썼다라고 시나리오를 써온 거. 이 정도 되면 이 새끼는 작가도 아니에요. 그냥 이건 막 만화고 소설이고 아무것도 못 쓸 놈이야. 장문 빵점이야. 근데 진짜 웃긴 건 뭔 줄 알아? 어젯밤부터 네. 나도 이 관련돼서 기사를 보는데 김정은이 디올 매니아라서 딸내미하고 같이 디올 잠바를 입고 나타났다. 그러면서 막 기사들을 막 써서 올리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웃긴 줄 알아? 디올 잠바가 네. 1,800불이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건이백은 300만 원이잖아. 네. 근데 정은이가 입은 이 디올 패딩은 이제 그 200만 원인가 1,800불이니까 그러니까 뭔가 김건희보다 금액이 낮아 보이면 조금 죄질이 좀 떨어져 보일까 봐 표현을 1,800불로 쓰는 거야. 쉽게 말해서 김건희보다 비싼 거 입는 것처럼 하려고. 근데 가방이 더 비싼 거였거든요. 아니 우리나라의 국정원이라고 하는 데가 지금 이 비상사태 안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를 미리 쉽게 말해서 들어오는 최 목사의 존재라든지 아마 그 경호실을 비롯한 이쪽 안에서 왜 이거를 사전에 캐치를 못했냐라는 차원에서 경질을 한 것 같기는 한데 이걸 갖다가 풀어내는 방식이 북한 배우다. 이거는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아무리 소설을 써도. 북한이 김건희한테 상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김건희를 수사해야지. 북한 돈을 받은 사람은 김건희잖아, 그러면. 김건희가 디올백 받고 북한이 원하는 대로 평화체제 해주고. 저 이거 비슷한 사건 봤어요. 어떤 사건이죠?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잡혀 들어간 사건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아니, 그거는 상관없는데, 그거는 사실은 뭐 줬다는 그런 것도 없잖아. 근데 이거는 북한에서 만약에 이 대통령실 일단 그게 관계자 없잖아요. 이거를 아빠 친구가 준 게 아니고, 김정은이가 준 거면, 이거는 내란죄에 해당하는. 국정원이 나서야 됩니다. 이건 국가보안법 위반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국정원이 만들었는데 국정원이 또 나서요? 아니, 이게 실제 북한 배우설이면요, 이 북한 배우의 책동에 동조하고 그와 관련돼서 북한을 이롭게 하겠다는 자기결심까지 박힌 김건희는 그러네. 이거는 바로 국가보안법으로 바로 즉시 구속시켜야 돼요. 그러면 그거에 실제 단란수괴죄를 적용해야 그렇죠. 됩니다. 그거에 지금 김건희의 사실상의 꼬붕이자 하수인인 윤석열은 바로 같이 잡아 쳐놔야 되는 겁니다. 국가보안법은요, 대통령이라도 잡아놓을 수 있어요. 네. 점점 핑계를 대면서 점점 더 수렁으로 들어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아니, 근데 진짜 이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 뭐지? 어디서 공작금을 받았는지 알아야 한다. 북한 자금을 받았을지도 모른다. 이걸 대통령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 진짜 북한 자금을 받은 거를 김건희가 가졌다면 그거는 이제 너무 북한 돈을 가진 이명수 기자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300만 원도 없을까봐. 뭘 굳이 북한 자금까지 받아서 해. 너무 무시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분명히 얘기하는데 현대에 가서 돈 주고 산 거예요. 무슨 정은이가 포장해갖고 EMS로 붙여준 게 아니고 아니, 백화점 가서 정품 샀다고. 그래, 3억은 우리가 없잖아? 근데 300만 원은 있을 수... 야, 300만 나도 있다. 300만 나도 있어. 300만 원은 저도 있거든요, 사실. 굳이 북한 돈 안 받아도 되고, 멜라니아 돈 안 받아도 되거든요. 야, 니들 장군 많다. 너님이 오늘 출연료를 넣어주셔가지고, 마침 그 출연료가 딱 장군. 야, 오늘 디올 하나씩 가서 질러. 뭐 먹고 살아요? 그걸 기원을 사버리면. 기분 내고 바로 단거리에다 던져. 아무튼 요따위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이걸 대통령실이 먼저 떠들고 3일 동안 언급할
필요가 없다. 유튜브 나온 얘기를 우리가 왜 하냐 그러다가 4일째 돼서 하는 얘기가 네. 북한 배우설이다. 머리를 북한 굴려서. 비자금이다. 네, 얼마나 고심 끝에 나온 걸까요? 그럼 북한 비자 차라리 그런 머리를 쓰지 마, 진짜. 아 근데 왜 부끄러우면 우리 국민의 몫인지 모르겠는 게 북한이 이걸 들으면은 저 나무 클램이나 저것들 네. 그 짤이 생각나네요. 김정은 위원장의 이 짤 있잖아요. 네. 정말 나라가 나락으로 갑니다. 나락으로. 너무 네. 유치뽕에다가 너무 급이 부끄러운 자, 급입니다. 오늘 방송에 이제 그 서울의 소리 방송에 피넬라에서 네. 우리가 어리굴젓을 보게 될지 아니면 더 충격적인 치료 결과를 보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어리굴젓 혐오 화면보다도 훨씬 더 큰 게 있다. 그런 예상이 됩니다. 그럴 수 있죠. 네. 자, 뭐 아무튼 쟤네들이 영공 논리를 펼치기 위해서 신임 국정원장에 사실상 지금 권력의 3인자라고 할 수 있는 게 그 대통령실 안 권력에서 1위가 김건희, 2위가 김태효, 3위로 인정받고 있는 김용호 경호처장이 그 국정원장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어요. 잠깐만 1, 2, 3. 근데 그럼 윤석열은 뭐예요? 윤석열은 변했지. 야, 걔 바지가 무슨 거기서 실세 안에 순위에드니. 근데 아까 설명드린 그 뉴스버스 보도에 의하면 지금 국정원장 잘린 것도 지금 여기 경호에 실패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 똑같은 거야. 그리고 그 김용현 처장도 그 사람도 실패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그 사람도 둘 다 날아간다? 날아간다는 얘기도. No. 권력의 핵심에 있는 애들은 밑에 놈한테 다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제가 더 앞으로 우리 여사님과 대통령 심기 경호를 비롯한 주변 관리를 위해서 제가 직접 국정원장을 해보겠습니다라고 그쪽으로 자리를 옮겨서 똑같은 짓을 계속해 나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랬으면 벌써 임명을 시켰어야 되는데 지금 후임이 없잖아요. 간 보는 거지. 어느 시점에 얹어야 요감 먹고 저 자리에 앉힐 수 있을까? 저는 김용현 경호처장 윤석열의 충안고 1년 선배입니다. 네. 김용현 처장의 국정원장 임명을 가장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망조가 빨라지는 결과가 오겠지만요.